안녕하세요. 대하 소설이자 자전 소설이며 장편 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저자 소설가 출봉 정함입니다. 오늘은 쉬운 소설 쓰기 제4장 소설 쓰기 이론에서 소설의 개념과 소설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소설의 개념. 소설은 어떤 사건을 미적으로 실사화하여 통일적인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산문으로 서술한 글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구조적인 기본 요소로 하는 허구적인 서사문예입니다. 인류사적 보편성을 담고 있는 소설일수록 생명력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런 소설을 고전이라고 명명되며 오래도록 읽힙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 작가를 소설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노벨을 소설이라고 간단히 번안하여 소설 전반을 범칭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근대 장편 소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설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의 단편 소설의 경우 쇼트 스토리라고 합니다. 영어권과에서 소설은 6만 자에서 20만 개의 단어이고 300 내지 1300쪽으로 중편, 단편, 꽁트로 분류합니다. 한국에서는 장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중편은 200자 원고지 200매에서 500매 내외, 단편은 200자 원고지 50매에서 100매 내외, 꽁트는 200자 원고지 16매에서 20매 이내로 분류합니다. 소설은 시극이나 운문에 비해 구성이나 운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설은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과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이는 행위를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문은 문자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가미되어 운율이 형성된 글입니다. 운율은 운문에서 행을 이루는 단어의 배열과 글자 발음에 일정한 동감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음률은 음악의 소리와 가락을 말합니다. 소설의 종류는, 소설은 문예 사조를 중심으로 사실주의 소설, 자연주의 소설, 낭만주의 소설, 사회주의 소설, 실존주의 소설로 구분되며, 구성의 초점에 따라 테마소설, 성격소설, 사회소설, 문체소설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작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소설의 종류는 흥미 위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소설 또는 통속소설을 비롯한 예술적 욕구에 입각한 인간의 본질적 탐구에서 가치 구현을 추구하는 순수소설 또는 예술소설이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길이로 분류하는 것과 내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품의 길이로 분류하는 소설의 종류는 꽁트는 말씀드렸지만 200자 원고지 16매에서 20매 내외,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50매에서 100매 내외, 중편소설 200자 원고지 200매에서 500매 내외,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대하소설은 장편소설 3권 이상을 말합니다. 작품의 내용으로 분류하는 소설의 종류. 작품 내용으로 분류하는 소설은 작품의 소재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소설의 종류입니다. 순정소설, 주제를 순수한 감정이나 애정의 핵심을 두고 있는 소설입니다. 추리소설,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추리적 기법으로 쓴 소설입니다. 기업소설,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풍자소설, 사회나 인간의 활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해낸 소설입니다. 애정소설, 애정을 중심 축으로 다루며 쓴 소설입니다. 스포츠소설, 스포츠에 관한 소재로 쓴 소설입니다. 이외에도 농촌 활동을 주제로 쓴 농촌소설과 과학을 중심 사상으로 다루는 과학소설 등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소설의 종류. 역사소설. 역사소설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대상으로 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던 관습과 언어, 문화, 가치, 사회상 등을 그대로 복원하여 고증해야만 하며 작가의 상상력이나 임의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근대소설. 유럽의 문학사회에서 19세기 말의 사실주의나 자연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소설로서 그 시대의 모습을 있었던 그대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현대소설, 19세기 이후 쓰인 소설로서 변화된 현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소설입니다. 즉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품 안에서 작중 인물들이 활동하며 사는 그 시대의 현재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소설의 종류별 특성으로서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꽁트가 있습니다. 꽁트는 소설의 양식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길이가 짧다고 해서 쓰기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꽁트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위트, 유머, 풍부한 해학을 핵심 관념으로 쓰기 때문에 단편 소설보다 작상이 더 참신하고 기발해야 합니다. 구성이 복잡하거나 사건이 길면 긴장감이 감소되기 쉬우므로 항상 사건의 모멘트를 예리한 감각으로 포착해서 날카로운 비판력과 압축된 구성을 통해서 해학적인 필치로 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꽁트는 짧은 사건이지만 빠르게 진전시키면서 기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클라이맥스가 급하게 전환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읽고 난 후에 아 하는 탄성을 지르며 허허하고 웃게 만드는 반전을 시도해야만이 잘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발한 반전이 없는 것은 꽁트가 아니라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단편소설, 영어로 short story인 단편소설은 글자 그대로 단편적이고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하여 50매에서 100매 내외에서 길이가 짧은 소설을 말합니다. 작품의 소재나 사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선택하지 않고 단일한 주제로 구성을 복잡하지 않게 합니다. 단편소설은 19세기 말년과 20세기 초에 파생된 소설 문학의 한 양식이기 때문에 단편소설이 생기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들은 모두 장편소설이었습니다. 단편소설은 30분이나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길이가 짧아야만 단편적인 주제와 등장인물의 단일적인 성격과 사건으로 긴밀하게 구성하여 통일의 효과를 줍니다. 인물의 활동 범위가 좁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루는 것이지만 작품의 경위적인 모멘트를 제시하고 추구하는 메시지의 효과를 얻어내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 길이가 짧고 인생의 한 단면만을 그려내는 허점이 쉽게 발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편소설. 중편소설은 그 길이가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중간이며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200매에서 500매 내외입니다.
작품의 구성이라든가 등장인물의 묘사 등 창작 기법이 단편 소설을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품을 형성해가는 중심 스토리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단편 소설보다 그 숫자가 현저하게 적을 뿐입니다. 장편소설. 장편소설은 지금까지 소설이 주류를 형성해온 소설의 한 양식입니다. 인간이 심오하고 고도한 문제를 탐구하고 사회와 인간을 논의하면서 인생을 총체적으로 그리는 방향을 가지고 인생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그리는 문학작품에서 문제나 사상에 의해 그 흠이 묻힐 수 있습니다. 장편소설은 단편소설을 쓰는 것과는 달리 작가 자신이 다양한 체험과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끝없는 사유를 통해 깨닫고 창조해낸 질 좋은 사상과 새로운 가치를 비롯해 자기만의 특별한 인생관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편소설은 작가가 경험이 많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쓸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부족하면 작품의 좋은 내용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장편소설은 기고 중심으로 창작되는 것이라면 장편소설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의 주체와 사상에 초점을 두는 소설입니다. 장편소설은 단편소설처럼 의도적으로 압축된 구성이나 효과의 단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인생에 대한 깊은 식견이 묘사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복잡한 구성으로 스토리를 만들되 많은 에피소드를 연결하면서 소설의 스토리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단편소설은 무조건 집중적이고 압축되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는 데 비해 장편소설은 상당히 복잡하고 발전적인 구성을 취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변화하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보다는 상황에 따라 발전하는 입체적인 인물이 더 좋습니다. 즉 아날로그형 인간보다는 디지털형 인간 등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인공의 대화나 동작,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는 시문에서 인생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과 논의가 암시적이거나 은연중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점도 단편 소설처럼 고정되는 것보다 감각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사회 전체를 총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의미를 더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해내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대하소설. 대하는 큰 강을 의미하듯이 소설의 길이가 아주 긴 것을 대하소설이라고 합니다. 단일 주제를 복잡하게 구성하여 쓴 책이 3권 이상입니다. 소설의 양이 방대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도 여러 유형이고 그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에피소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대하소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하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심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대하소설로는 임꺽정, 삼국지, 수호지, 김청동의 기업소설 생정과 야망, 진주영의 객주, 정항암의 3번의 운명 시리즈 6권과 배정판 시리즈 8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쉬운 소설 쓰기 제작 문장론에서 소설의 특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